장인의 손길을 거쳐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거듭나는 인장. 예로부터 인장은 한 사람의 존재를 각인하는 수단이자 예술품으로도 귀한 대접을 받았다. 사라져가던 인장이 장인들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그 가치가 되살아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인장공예의 대가 류철규 명장의 작업실. 류철규 명장에 따르면 인장은 단순히 이름 석자를 새기는 것 이상이다. 아름답게 새겨진 인장은 지니는 이의 운명과 영혼이 담긴 예술품으로 변모하고 권력이나 신분을 상징하는 징표가 된다. 사포질을 곱게 한 재료 위에 빨간 먹을 바르는 것. 인장을 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이후 재료 위에 펜으로 정성스레 글씨를 적는 인고라고 불리는 작업을 거친다. 하지만 류철규 명장이 이 모든 과정보다 가장 선행하는 것은 바로 의뢰인의 사주를 풀이하는 것이다. 진일리의 체질에 맞춰 인장을 만들기 때문에 사주에 따라 인장을 새길 재료를 달리하고 글씨체까지 신중하게 고른다. 사주를 이렇게 풀어요. 풀어가지고 재료 선정을 한 다음에 인을 쓰고 여기다 쓰는 걸 갖다 인고라고 아까 쓰시는 거 인고라고 그러고 여기 쓰는 거 저희 그 명예를 걸고 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쓰시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각을 하면은 이제 대길상 해가지고 을미년에 이제 여름에 명장 이름을 걸고 이제 이렇게 한 작품이다. 이걸 이제 각을 해드려야죠. 그 손님들한테 저희들이 그 명장이 각했다는 그 증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각할 때도 명예를 걸고 하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어영부영하지 않죠. 사라져가는 인장문화 속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인장공예의 맥을 이은 류철규 명장. 하지만 명장에게도 칼로 인장을 새기는 과정은 고도의 정신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여간 까다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정신이 맑은 오전 시간, 하루에 단 2개로 작업량을 제한하고 있다. 한 개를 만들더라도 완성도 높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겠다는 그만의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류철규 명장은 어떤 계기로 인장을 만들게 됐을까? 인장은 제가 71년도에 집안 가세가 좀 힘들어서 가장으로서 좀 책임져야 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학교를 중단하고 대전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는 과정까지는 그 동네 어르신께서 필적도 있고 또 뭐 손재주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도장을 한번 배우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장을 하게 된 동기는 그 어르신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천직이 된 겁니다. 생계를 위해 무작정 시작한 일이 40년의 세월을 넘게 함께했다. 처음부터 인장을 새기는 일보다 한학과 서예를 먼저 배웠다는 류철규 명장. 2003년 49의 나이로 인장공예 명장으로 선정된 후 현재는 인장뿐 아니라 전각, 서각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류철규 명장의 명예에는 수많은 좌절과 혹독한 수련을 견뎌냈기에 가능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몇 개월 있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공부를 해서 좀 편한 직업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래저래 제가 여기에 입문한 이상은 내가 최고의 자리에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 설정을 하고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중간에 포기도 많이 하려고 그랬었고. 어서 오세요. 가게로 류철규 명장을 찾아온 한 손님. 낯이 익나 했더니 몇 마디 말에 금세 기억이 난다. 그러셨구나. 아이고 신수 좋아지셨습니다. 한 10몇 년 됐죠? 아니 그게 88년도야. 88년도면 한 20년 가까이 20년 넘은 20년 됐지. 그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뭐 제가 하도 사람을 많이 20년 전
명장에게서 인장을 새겨갔던 사람이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온 것이다. 2개. 그 후로 거기 나와서 그러셨구나. 아니 또 2년도 한 20년 이상 되셨고 여기선 뭐 옛날부터 계셨고 또 장인 되고 나서도 제가 여러 번 왔었는데 또 이 도장을 누가 이게 색이라고 선물을 주더라고요. 좋은 나무라고. 그래서 귀한 우리 나무죠. 저 장인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로 가야 되겠다. 좋은 일도 많고 또 그 인장을 깊이 파주니까 다른 데 인장 파는 거하고 또 예. 수공으로 하니까 틀리고 지금 전부 다 어디 가는 게 컴퓨터 돼. 다 똑같아. 근데 자 이런 분이 앞으로도 더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어질지가 문제네. 열심히 해야죠. 명장을 기억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이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 그래도 기억하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죠. 옛날 분들이 많이 오셔요. 오늘도 뭐 목도장 이거 하차는 5,000원짜리지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를 와서 해갔대요. 예? 그러니까 50대가 넘었더라고요. 그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지금도 계시다고 그러면서 와서 인사하고 가고 그랬어요. 단순히 이름을 새기는 것을 넘어 인장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류철규 명장. 명장이 발휘하는 장인 정신은 최근 다양한 분야로 작품 영역을 확장하면서 더욱 빛이 나고 있다.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싼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류철규 명장. 숨겨놓은 보물이라도 되는 양 꽁꽁 가려놨는데 여러 겹의 한지를 걷어내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나무 뿌리로 만든 인장들이다. 반야신경을 각한 건데 제가 그 108개를 108번이라고 해서 108개를 나무 뿌리를 이용해서 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화양목인데 이 나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요 정도 크기가 한 30년 정도 그쪽인데 버리는 나무를 제가 발치를 해서 5년 동안 음달에다 말려가지고 소금물에다 저기서 쪄서 이걸 다 벗겨서 작업하는데 이거 끝나는데 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요? 예. 5년이란 긴 세월 동안 불교 경전 새기기에 도전한 류철규 명장. 재료 손질부터 새기기까지 워낙 손이 많이 간 터라 귀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 찍는 과정도 여기에 이렇게 남바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골라놓고 10번부터 또 20번까지 골라놓고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 나가는 거예요. 이어 붙여진 108개의 조각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든 류철규 명장. 한 분야의 장인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도전해온 명장은 유일무이한 자신만의 독특한 서체도 개발했다. 개성 넘치는 명장의 서체는 그의 인장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도구들을 선별하며 또 다른 작업을 준비하는 류철규 명장. 최근에는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인장뿐만 아니라 개인 작품 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작가로서 활동 영역을 더 크게 넓히고 있는 것이다. 잘 안 들어가요. 이렇게 탁탁 찍어 파야 돼요. 돌 위에 그림을 새기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집중력이 요구되고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린다. 전각이에요. 전각인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전각이라면 잘 모르겠죠. 요거는 이제 작품을 이제 하기위함이고 이제 전각이라 그러면 그 미술이나 서예를 하고 나서 찍는 걸 낙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 전각이라고 그래요. 이제 큰 돌하고 이제 작은 돌하고 차이인데 요거는 이제 서예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요건 낙관이라고 그래요. 예, 낙관. 그래서 하나는 호를 새기고 하나는 이름을 새기고 여기는 이제 두인이라고 그래요.
그 머리두자 제일 위에 우측 상단에 찍는 걸 두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3세트로 이제 각을 해주죠. 깎아놓은 돌 위에 밑그림을 그려 제작하는 전각. 이 돌 작업이라 이게 탁탁 찍어서 파는 거라 조금만 힘이 조절이 안 되면은 그냥 탁 끊어져 버려요, 돌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이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거든요. 이렇게 가늘 표현. 이런 거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작업할 때 이렇게 할 때 여기서 힘을 너무 가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똑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돌 끊어지면 뭐로 떼워요? 못 떼우잖아. 다 다시 해야 돼. 인장을 배우던 초기부터 전각을 함께 공부해온 류철규 명장. 배우는 과정도 힘들고요. 전각은 문자학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학을 다 섭리를 해야죠. 그 글자 모양이 그 어떻게 변천이 되는가 그 과정서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물론 요거 파는 작업은 전각 도법만 배우면 돼. 도법. 도법만 배우면 되고 이제 서예로 얘기하면 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예 그 필법을 얘기하고 이거는 이 칼로 이 정각도로 이 글씨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려니까 힘들겠죠, 그죠? 이게 탁탁 치다 보면 돌이 똑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현재 류철규 명장은 인장뿐 아니라 전각의 장인으로도 통한다. 이게 잘못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착 하면은 여기 손이 다 찢어져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우리는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딱딱 이제 절도법이라고 그러더니 끊는 거를 이걸 하기 때문에 절대 삐져나가질 않는데 초보자들은 이걸 가르쳐줘도 잘못하면 힘을 딱 주다면 쭉 나가고 칼 딱 나가요. 그러면 이게 한참 하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게 작업하기가. 공들여 새긴 전각이 완성되면 인주를 묻혀 종이에 찍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종이에 찍힌 모양을 보고 글자나 그림의 구성과 굵기 등을 체크하는 것이다. 이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다시 새김을 하는 등 이런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비로소 전각은 완성된다. 이게 이제 양각이죠. 이게 이제 음각이고. 양각과 음각의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전각은 낙관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전각은 문자의 대상을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공간 안에 그림과 글자, 도형 등이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모양의 형태를 엿볼 수 있다. 류철규 명장이 틈틈이 만든 전각은 50여 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리는 고된 작업이다. 류철규 명장이 또 다른 작업 준비에 한창이다. 이것저것 도구를 챙기더니 이번에는 아예 바깥으로 자리를 잡았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각 달마도를 완성해 나가는 명장. 전각이 돌이나 금속 등의 그림을 그려서 종이 위에 찍어내는 것이라면 서각은 나무 목판 등의 재료에 직접 조각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동안 류철규 명장이 작업한 서각 작품은 100여 점이 넘는다. 일찍이 서예와 한학을 공부해온 명장은 인장, 전각에 이어 서각까지 장인의 반열에 올랐다. 인장공의 명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어깨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하는 작업이에요. 여기는 좀 망치로 때리지만 이쪽 안에는 이 살결이 이렇게 전부 똥구스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작품이 클수록 정교함이 더 필요한 법. 이하고 또 전각하고 또 다른 애가 다르죠. 그 각법이 또 달라요. 전각하고 이제 서각 이 각법이 달라요. 도구도 다르고 이제 도구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전각은 탁탁 치는 기법이지만 서각은 망치로 때려서 하는 기법과 이제 부드럽게 다 다듬는 그 기법과 달라요.
인장이나 전각에 비해 더 크고 다양한 도구가 필요한 서각. 여기 이 작품은 제가 처음에 배울 때 첫 작품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굉장히 귀하게 좀 여기는 거죠. 초작이라. 뭐 남이 뭐 잘할건 못할건 그때 지금 보면 가깝지도 않죠. 근데 그때는 너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때는 뭐 내 세상 같더라고. 다 끝나니까. 예, 너무 막 그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스승의 글씨를 바탕으로 만든 류철규 명장의 첫 번째 서각 작품이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가장 애착이 큰 작품으로 남아있다. 이 작품을 계기로 명장은 다양한 서각 작품을 시도해왔다. 류철규 명장의 작품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 우수한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작품이 이제 그 이후에 조각한 건데요. 이게 이제 사람 그 띠별로 12지간지를 다 새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음양일치로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했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수복강령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 익수, 더할 익자, 목숨 숫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살으라는 그 저기로. 다양한 서각 작품을 통해 류철규 명장이 내보내는 메시지는 한결같다. 보는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이다. 예술가로서, 명장으로서 정교한 손놀림 뒤엔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숨어있는 류철규 명장. 하지만 명장인 그에게도 가장 어려운 작업이 있었다는데, 바로 42손의 부처, 천수관음보살이라는 작품이다. 전부 이렇게 저기 툭 튀어나온 표현을 그대로 팔이니까 그걸 그대로 표현한 거고,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얼굴 모양을 좀 밝게 인자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거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에? 인물 같은 게 그 달마상이나 부처님 할 때 그 얼굴 모양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애착이 엄청 가요. 누가 팔으라는데도 이거는 뭐 돈으로 환산이 안 되니까. 부처의 모습을 재현해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작업을 감내했다는 류철규 명장. 그만큼 보람도 컸던 작품이다. 우리는 판매 목적이 아니고 작품화를 시켜서 여러 후진이나 후배들한테 좀 이런 본보기로 해서 니네들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공부를 하라 이러는 거지, 무슨 뭐 상품화 시키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류철규 명장. 인장이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한 요즘, 류철규 명장의 가장 큰 바람은 인장의 가치를 알리고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인장 문화를 되살리고자 하는 류철규 명장의 행보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우리 후진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수를 시켜줄 거고요. 그런 맥을 좀 이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계속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힘이 닿으면은 이제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인장 박물관을 통해서 여러 젊은 층이나 학생들이 우리 역사관을 좀 보고 좀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뭐 더 할 나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언제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